자,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사업 파트너가 어떻게 등을 돌리고 수십억 원짜리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그 내막을 공식 법정 문서를 통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4억 8,850만 원, 거의 35억 원이죠. 이게 바로 한 중소기업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거대 미디어 기업한테 우리 손에 이만큼 봤으니 물어내라 하고 청구한 금액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정말 유망했던 파트너십이잖아요. 이번 시간에는요, 공식 신고서에 담긴 여러 증거랑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등장인물부터 알아야겠죠?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회사, 그리고 이들이 손잡고 만든 제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. 한쪽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, 바로 주식회사 스마트웨어고요. 다른 한쪽은 EBS, 다들 아시죠? 대한민국 대표 교육방송, 그 EBS의 자회사인 EBS 미디어입니다. 이니까 이건 기술을 가진 작은 회사와 아주 강력한 콘텐츠를 가진 대기업 자회사의 만남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 둘이 손잡고 뭘 만들었냐? 바로 EBS 스마트 코칭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. 이게 그냥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아니에요. EBS 교재랑 온라인 학습 도구를 아주 스마트하게 결합한 말 그대로 종합교육 서비스였던 거죠. 생각해보세요. EBS 교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보잖아요. 그 교재랑 연동되는 강의를 제공하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신뢰가 갈 수밖에 없었겠죠. 시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.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. 1:1 화상 코칭이었습니다.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냥 영상만 틀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. 맞춤형 교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업이 어땠냐고요? 아주 잘 됐습니다. 신고서 내용을 보면 사업이 그냥 안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. 총 회원이 2만 5천 명이 넘었고 이 사업 하나가 스마트웨어 전체 매출의 80%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. 이건 회사의 기둥이었던 거죠. 심지어 2019년부터는 전국 3,500개 우체국에서도 판매하기로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. 진짜 대박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.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음 해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.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스마트웨어 쪽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겠죠. 그래서 2018년 10월 25일 절차에 따라서 그동안의 사업 실적을 쫙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계약 연장해주세요 하고 요청서를 제출합니다. 그런데 신고서를 보면 EBS 미디어의 답변이 좀 조건부였어요. 11월 30일까지 우리한테 받을 돈, 그 미수 채권의 절반을 먼저 갚으세요. 그러면 계약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. 이런 식이었던 거죠. 그리고 스마트웨어는 이 조건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10월에 계약 연장 요청하고 11월까지는 돈 갚으면 검토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11월 29일 EBS 미디어 대표가 사임합니다.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6일에는 모 회사인 EBS 사장까지 사임을 해요. 한창 재계약 협상 중에 회사 최고 경영진이 둘 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. 아니, 갑자기 왜요? 그 이유가 진짜 황당합니다. 바로 김정은 종이인형 상품 논란 때문이었어요. 이 사업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죠. 근데 이 스캔들 하나 때문에 EBS랑 그 자회사 리더십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. 스마트웨어는 바로 이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2018년 12월로 가보겠습니다. 리더십이 갑자기 공백 상태가 된 이 시기에 두 회사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, 그리고 소통이 어떻게 끊어져 버렸는지 한번 증거 자료를 보면서 따라가 보죠. 이게 10월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요.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. EBS 미디어 담당자가 돈 보내주시면 내부 보고 잘 올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.
그러니까 돈 문제만 해결되면 재계약은 순조롭게 될 거라는 뉘앙스죠. 그런데 2달 뒤인 12월 중순이 되니까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. 스마트웨어 쪽에서는 연락 좀 주세요. 어떻게 되는 건가요? 하면서 애타게 문자를 보내는데 EBS 미디어 쪽에서는 그건 저희가 아니라 다른 회사랑 이야기하셔야 합니다. 라면서 선을 긋고 있어요. 완전히 다른 태도죠. 신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이 정말 답답하게 흘러갑니다. 12월 17일에 EBS 미디어가 구두로 계약 연장 안 됩니다. 위에서 시킨 거예요. 라고 통보를 해요. 그러면서 내놓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게 사이들이라는 전혀 다른 제3의 회사랑 새로 계약을 하라는 거였습니다. 스마트웨어 입장에서는 황당하죠. 그래서 아니 그럼 모회사인 EBS 담당자라도 연결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요. 심지어 연결해줬다는 그 사이들이라는 회사 대표는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사무실에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았다고 합니다. 완전히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심정이었겠죠. 이렇게 몇 주 동안 사람 피를 말리다가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온 게 언젠지 아세요?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인데 딱 3일 전인 12월 28일이었습니다. 스마트웨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던 거죠. 자, 그럼 이 갑작스러운 파트너십의 종말, 그 후폭풍은 어땠을까요? 스마트웨어가 왜 35억 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게 됐는지, 그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네, 처음에 봤던 그 35억 원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. 여기 보시면 서비스를 이용하던 개인 회원들한테 환불해준 돈이 약 5억 8천만 원.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랑 맺었던 계약이 깨지면서 물어줘야 했던 돈이 합쳐서 17억이 넘고요. 이 서비스를 만들려고 투자했던 개발비, 마케팅 비용도 8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. 이런 손해들을 하나하나 다 더한 금액인 거죠. 그래서 스마트웨어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딱 이겁니다. 첫째, EBS 미디어가 계약을 연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해서 빚부터 갚게 만들었다. 이건 사기다. 둘째, 아무 예고도 없이 잘 되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끝내버렸다. 이건 불공정 행위다. 셋째, 계약서에 있는 절차 다 무시했다. 계약 위반이다. 마지막으로 윗선 지시라는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회사에 떠넘겼다. 결국 이건 갑질이자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이라는 고발인 셈이죠. 이 사건의 신고 내용을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. 거대 기업과 작은 스타트업이 손을 잡을 때 모든 게 잘 풀릴 땐 좋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와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쏠려 있는 걸까요? 함께 성공하자던 약속이 깨졌을 때 그 피해는 과연 공평하게 나눠지는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